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며 매우 덥겠습니다. 한편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연일 폭염이 기승인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경북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 34도, 포항은 34도 예상되고요. 김천과 경주는 오늘 36도까지 치솟아 뜨겁겠습니다. 한편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5에서 20mm의 소나기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35도 이상의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장관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TK 홀대론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지 무산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 사업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을 주기 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적극 추진해서 적극 철회,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거는 경북 포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일만 대교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착공이 어려운 만큼 불용 가능성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뿐 반드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의 해명에도 반발은 숙지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대교 건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비수도권은 끝까지 외면하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홀대이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지역협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GTX,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사업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됐는데도 지역 감정까지 끌어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돼 동해 임곡에서 흥해 죽천까지 노선을 확정했지만 공사비가 4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형산강 대안 노선을 찾는 등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액된 영일만 대교 예산은 올해 안에 쓸 수 없는 건설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도 지난 24일 시정 질문에서 포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며 국토부의 대안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포항 시민의 이름을 빌려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2년 전 청송군에서 시작됐는데요. 시내버스 무료화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의성읍 내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승객들은 카드나 현금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버스에 오릅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요금을 받던 의성 시내버스가 올 초부터 전면 무료로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도 보고 병원에도 많이 가고 그래요. 차비 내려고 뭐 얼마나 불편하지. 그냥 올라타기 처음에는 좀 사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네. 장날이 아니면 빈자리가 넘쳐나던 버스가 이젠 평일에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 없어요. 뭐 내가 이걸 의성 올라가 뭐 하나도 타는 게 있거든. 하나 뭐 없어서 빈차 댕겼어요 만날. 지금은 장날 같은 날은 차가 앉을 데도 없어요. 유동 인구가 늘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장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본 뭐 30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 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좀 더 활기가 좀 띄어진다라는 것은 지난달까지 의성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21만 4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평균 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집된 버스 유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2년 전 청송군에서 처음 시작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지금은 봉화, 문경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상주와 예천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 다음 달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전체 인구 약 253만 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43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대중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고령층의 이동권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불편한 노선과 배차 간격 개선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경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주를 찾아 사전 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사전 점검은 지난 5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대중교통시설 등 외국인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시설을 체험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결과를 취합해 경상북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항 슬러스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퇴장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1대4로 완패했습니다. 포항은 린가드, 루카스, 둑스, 클리말라 등 서울의 외국인 용명들에게 연속 실점하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포항은 전반 16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허용한 뒤 전반 29분 오베르단이 황도윤의 얼굴을 팔로 가격해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이해 수적 열세 속에서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 25일 구단 레전드 기성용의 포항 이적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이번 경기는 킥오프 전부터 김기동 나가라는 야유가 쏟아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외래종 집지로 인해 독도가 생태계 교란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독도 집지의 영구 박멸을 위해서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독도의 집지는 유전자 분석 결과 울릉도에서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물과 자재 운반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지를 박멸하더라도 외래종 생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뭐 일단은 지금 있는 거 잡아내는 게 제 1순위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유입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독도는 역사적 생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광과 연구를 위한 배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연간 2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는 늘 외래종 생물이 들어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독도의 관광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외래종 유입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독도로 오가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방역 및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역 조치들이 있는데 현재 독도를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방역 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쥐도 들어갔던 거고요. 독도는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환경부도 특별법을 만들어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처는 각각 독립적으로 집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집행에 따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두 부처가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 퇴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안 되고 상대편을 누르는 식으로 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 간의 견제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소중한 영토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를 외래종 생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폭염 때 야외보다 더 위험한 실내가 있습니다. 바로 쪽방인데요. 지역 연구진들이 2년간 조사했는데 이 쪽방 주민들 한낮 최고 40도까지 치솟는 더위를 견디고 밤에도 실내 열대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쪽방촌입니다. 오전 10시 반, 바람이 들까 방마다 문을 반쯤 열어놨고 한 주민은 더위를 피해 아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시간도 못 자요, 밤에. 그리고 맨날 내려오는데 바깥에 공원을 좋아하는 거고. 수면 유도제 가는 그 뭐도 안 되고. 여름엔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종일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거나 짜증과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일상입니다. 조금 방 한 칸에 거기서 가스 번호놓고 거기서 라면 끓여다 쓰고 하니까 방 안이 더 덥죠. 다 아파. 그럼 하다 보니 어디가 아파도 아파. 쪽방촌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 경북대와 계명대 연구진이 지난 2년 동안 대구 쪽방 40곳의 열 환경을 측정하고 쪽방 주민들의 반응과 증상을 조사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쪽방 온도는 32.1도, 최고 40도까지 오르는 날도 많았고 실내 습도는 30%에서 90%까지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한밤중 위험한 과열 환경에 노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쪽방 주민의 여름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 열기를 방 안에 가두는 쪽방 구조가 만든 이른바 실내 열대야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열적 민감도라는 지수를 도출을 했는데 그게 일반 성인 대비 한 70% 정도 둔감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열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온열 질환이 악화되고 고온의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온열 질환 증상에 무뎌져 있고 위험 상황이 와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쪽방 주민의 78%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대응법은 68%가 참는다였습니다. 연구진은 쪽방처럼 여름철 야외보다 더 위험한 실내 환경이 존재하고 이런 실내형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외 노동자나 야외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실내 체류형 쪽방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기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고 대구 쪽방 상담소에 따르면 대구에는 533명이 평균 9.3제곱미터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의 열환경 구조와 위험도를 진단하고 고위험군을 찾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당선으로 추진된 구룡포 해파랑 문화쉼터가 지난 27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쉼터는 52억 원이 투입돼 건설됐으며 건물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바다전망 도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는 열람실과 회의실이 마련돼 있으며 독서 조명과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춰 소규모 회의와 각종 모임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흐름에 발맞춰 지역 특색이 담긴 웰니스 관광지 10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경주 골굴사, 토암산 자연휴양림,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비롯해 봉화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등이 포함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24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는 맞춤형 컨설팅과 여행상품 지원을 통해 고품질 웰니스 관광지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천 경북 바이오 마스터고는 첨단 산업인 바이오 분야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분야 기업 박람회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취업 컨설팅과 업계 동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현서 MBC 청소년 기자가 박람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진로와 취업을 향한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2025학년도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현장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최신 제약 바이오 산업 동향과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업체 채용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5개 기업이 참가해 기업의 비전과 채용 포인트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교실 수업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제공돼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취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각 활동을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큰 방향이 잡혀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어 열린 GMP, 우수 건강기능 식품 제조 기준에 관한 골든벨도 열렸는데요. 3학년 학생 전원이 참가해 제약산업 필수 지식인 GMP를 주제로 열띤 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GMP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반 친구들과 문제를 함께 풀면서 실무 지식이 확실히 정리됐어요. 오늘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아서 걱정했는데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대1 취업 컨설팅에는 17개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기업과 기관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고민을 듣고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이오 산업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직접 기업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직무가 제 적성에 맞을지 조금 더 알게 됐어요. 특히 연구개발 직군에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현서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지 과일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동 청과합자회사에서 거래된 부사 20kg 4단 한 상자의 평균 경매가는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6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햇과일인 자두 대석 품종은 5kg 상품 한 상자 경매가가 15,900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전망되고 특히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도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8,146억 원이 투입돼 고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기반 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탄소 배출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상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생이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도에는 집에서 50대인 동생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뇌출혈로 다음 날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고 우발적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엽사들을 상대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동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시는 야생동물 경험이 풍부한 엽사를 선발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방지단에 통보해
포획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세계적 권위의 수질 분석 평가에서 전 항목을 통과하며 국제적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 숙련도 시험 먹는 물 분야 평가에서 전 항목 합격 판정을 받아 우수 실험실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응시한 항목에는 수은,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 속류뿐만 아니라 농약류 등 극미량으로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분석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립공원 체류시설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지난 27일부터 갓바위 야영장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공원 체류시설 71곳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사람에 연간 14만 원을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공익 사업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연일 폭염이 기승인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외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후텁지근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 김천과 경주는 무려 36도까지 치솟아 뜨겁겠습니다. 한편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는 곳에 따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26도, 구미는 25도로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오늘 24도, 영주는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4도, 영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7도, 경주는 25도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포항의 낮 기온은 34도, 경주는 36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35도 이상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